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특별승계인의 승계 여부라고 해서 공용 부분의 관리비. 공용 부분은 집합 건물의 특성상 승계인이 특별승계인이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따라서 승계한다. 특별승계인이 반드시 승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특별승계인이 승계한다는 얘기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전유부분 관리비. 전유부분 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연체료는 위약별 성격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현재 소유자가 그 위약별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앞선 판례의 내용이었죠. 따라서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유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전유부분 관리비 자체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체료 자체도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는 부분은 공용부분 관리비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상으로 보면 아주 가끔씩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이 관리사무소에 와서 어떤 몇 동 몇 호에 관리비가 얼마나 미납됐는지 체납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죠.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을 다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을 다 알려주시되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알려주시거나 또는 그쪽에서 요구한다면 이것만 알려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특별승계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과연 그러면 어디까지가 공용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전유 부분일까? 라고 하는 이슈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자,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죠. 자, 공용 부분 관리비를 판단하는 기준은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례로부터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한정되지 않고 전유 부분을 포함한 집합 건물 전체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서도 전유 부분을 포함하는 겁니다. 전체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 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 일률적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나가야 됩니다. 전유 부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전 세대에 일률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인건비의 성격을 감안해보면 그와 같은 인건비는 공용 부분의 관리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 관리비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반 관리비 거의 다 포함됩니다.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비, 위탁관리 수수료,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관리비 항목이죠. 관리비 항목은 전부 다 공용 부분 관리비에 속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거의 100% 맞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정화조 오물수수료.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사용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조 오물수수료는 전 세대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비록 법령상에서는 사용료로 정해져 있지만 그 성격상 사용료가 아니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생활 폐기물 수수료 중에서 납부 필증을 사용해서 납부하는 공동주택. 자, 납부 필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세대를 위해서 납부 필증을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대가 납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납부하기 위해서 납부 필증을 쓰는 거죠. 따라서 이 납부 필증에 들어가는 비용은 특정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다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전부 다 사용료입니다. 하지만 특정 세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죠.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는 공동주택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공동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특정 세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을 위해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어떤 비용들이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공용 부분의 관리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하는 거죠. 전유 부분만의 유지 관리를 포함하여 전유 부분만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이게 전유 부분 관리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세대 전기료. 내가 쓴 만큼만 전기료 납부하는 거죠. 세대 수도료, 세대 난방비. 전부 다 내가 쓴 만큼만 납부하는 겁니다. 특정 세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용들은 일반적으로 전유 부분 관리비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생활 폐기물 수수료 중에서 RFID 카드를 쓰는 경우. RFID 카드는 특정 세대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배출할 때 무게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인 거죠. 특정 세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FID를 사용한 생활 폐기물 수수료는 전유 부분 관리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RFID 카드의 어떤 특성들 때문에 앞에서 살펴보셨던 생활 폐기물 수수료 중에서 납부 필증을 사용해서 납부하는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용 부분 관리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해서 RFID 카드를 사용해서 지출하는 비용은 전유 부분의 관리비다. 이렇게 좀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앞 장표와 여기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의 관리비 사용료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승계인에게 특별승계인이 이제 승계를 해야 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는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의 관리비나 사용료 개념과는 전혀 다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일률적으로 집행한 비용이다라고 하면 공용 부분 관리비, 특정 세대만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다라고 하면 전유 부분 관리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